그리고 현 상황은 지금 남북 간 소통이 사실상 단절 상태입니다. 부부장님, 네. 사실 그래서 남북미 관계를 얘기할 때도 남북 간 관계가 지금같이 단절된 상태를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게 북한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외신을 인용해서 단신으로 다뤘어요. 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신속 보도를 한 거랑 좀 다른데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네. 만약에 저 방송을 헌재 이 주문하는 내용을 생방송을 했다라면 북한 주민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네. 어떻게 최고 존엄이라고 이게 자기들은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이 합의를 해서 파면시킬 수 있을까?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는 상상하기도 싫은 가장 끔찍한 뉴스일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안전하면 안전할수록 오히려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이 주민들이 알게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결국 남한발이, 그러니까 대한민국발이 아니라 외신을 인용해서 형식적으로 어느 정도 보도하고 좀 지나가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그리고 권력에 대한 그 유지, 관리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유지에 굉장히 불리하다고 보고 단신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짧게 위원님, 안 그래도 북한이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죠. 이번 탄핵 사태 거의 보도 안 했어요. 계엄도 일주일 지난 다음에 보도했고 아마 관련돼서 지금 111일 동안 보도한 게 한 10여 차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의 일이다 이런 의도도 있는 거죠. 네. 자, 북한은 윤 대통령 파면 당일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군 특수작전 부대들의 훈련 기지를 방문해서 종합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총을 잡은 군인에게 있어서 싸움 준비는 애국심이고 충성심이며 제1의 혁명 임무이라고 하시면서 강한 군대로 만드는 것을 군 건설의 핵심 목표로 틀어주고 나갈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에서 보면 길리 슈트가 눈에 띄는데요. 되게 위장복이잖아요. 이게 러우 전쟁에서 드론전에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더 부각한 걸까요? 지금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인민군 크루스크 파견 전에도 김정은이 전후에도 특수부대에 갔거든요. 특수작전군. 그리고 그 전에 쇼이구 장관이 방북했거든요. 이번에 쇼이구 장관이 갔어요. 쇼이구 안보석이죠, 지금은. 그리고 지금 2차 추가 파병, 3차 추가 파병까지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또 갔거든요. 그리고 실전 능력을 얘기했거든요. 지금 파병의 명분을 간접적으로 인정은 안 하지만 실전 훈련 확보다라는 게 북한의 지금 입장이거든요. 비공식적인. 그렇게 보면 쇼이구의 방북, 그다음에 이번 이 실전 훈련 이거는 대남용이 아니고 러우 전쟁, 추가 파병이나 러우 전쟁에 대한 지금 인민군이 지금 거의 최대 5천 명까지 사상자 연구국에서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추가 파병을 고려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북한 주민들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다 알게 됐을 거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텐데 뭐 가능할까요? 공식적으로는 지금 공표를 안 했어요. 아하. 전사자 통보도 안 하고 있고요. 심지어 5천 명 정도 사상자면 1,000명 정도가 전사자, 4천 명이 부상자로 추정이 되는데 그중에 한 60, 70%는 영구 상해를 입어서 그러니까 상위 군인이죠. 예. 그럼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못 돌아가고 있어요. 아하. 돌아가면 전선에 갔던 얘기를 다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이니까 다들 쉬쉬만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러우 전쟁 파병 얘기를 하면 일단은 잡혀가고요. 그러니까 단동 같은 데서도 물어보면 그 얘기는 하지 말자라고 딱 입을 함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겉으로는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참 파병이든 뭐 여러 정책에 있어서 피해는 일반 서민들이 다 보는데요. 혜택은 일부만 보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사진 한 장 보여드리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에 평양 신도시의 편의시설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옆에 있는 건 딸 김주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김주애랑 같이 시찰을 했는데 장 변호사님, 네. 저 시설 누가 봐도 북한 주민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그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대한민국의 한 무슨 쇼핑몰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상당히 좀 외관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건축 현장을 직접 그 딸 주혜 양과 함께 시찰을 한 것인데요. 예. 아무래도 북한의 특수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부쩍
비교적 좀 성장한 또 이 김주혜의 모습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저 편의시설 이름이 컴퓨터 오락관이라고 하더군요. 오락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오락시설에서 더 눈길이 간 건 이 사진에서 보면 조 의원님 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 키가 얼마나 되는지 추정되는 게 있나요? 168에서 70으로 추정이 되고요. 168에서 70. 저 신발이 저기 키높이거든요. 아 그래요? 안에 보면 자세히 보면은 깔창이 아. 상당히 높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5cm 정도, 4, 5cm 정도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뭐 대략 165cm로 추정이 된다고 쳤을 때 김주혜가 2013년생 출생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걸로 그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데니스 로드먼이 2013년 여름에 갔다가 주혜를 안아봤다고 그랬거든요. 예. 젖먹이겠죠. 그러니까 2013년생이 맞죠. 그러면 2013년생이면 지금 만으로 쳐도 12살입니다. 12세의 김주혜가 아빠인 김정은과 키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말 뭐 성장 발육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김주혜가 처음 나왔을 때는 구두를 안 신었어요. 네. 왼쪽 모습 같은 경우는. 근데 오른쪽 보면 구두를 신고 있고 나팔바지 같은 걸 입거든요. 그러니까 저 친구도 조금 굽이 있는 구두를 신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나 지금 김주혜는 사실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르고 저 복장을 보면 저기 꽉 끼는 성인 옷이거든요. 예. 성인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지금도 옷이 다 저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초기에 비해서 이제 거의 물개박수 치는 거는 리설주라고 해도 지금 거의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딸을 뭐 그 미래 세대를 위한 그게 아니고 확실한 후계자 수업은 맞다. 예. 그리고 현재 아들은 있어도 정상적이지 않거나 후계자로 내세우기는 어려운, 아니면 없거나 후계자 구도에서 밀렸다고 볼 수 있겠군요. 없는 쪽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없거나. 지금 김정은 일가의 물품을 조달하는 39호실에 예. 그 관련된 관계자가 여기 와 있거든요. 예. 그분 말씀 들어보면은 해외에서 옷을 살 때 남자아이 옷은 산 적이 없답니다. 아하.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없고 주의 밑에 또 하나 있다 하더라도 딸일 가능성이 있죠. 있다. 아까 이분할 화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 왼쪽에서 봤던 김주혜가 아버지 김정은의 볼을 감싸는 그런 모습은 이게 2년 전 영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뭐 10살 때고 오른쪽이 12살 때라고 한다고 해도 그리고 어차피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키높이 구두를 신었다고 하니까 키높이 구두는 빼더라도 2년 만에 아버지와 키가 비슷해지고 그리고 건물 시찰 현상 사진 보면은 맨 왼쪽에 있는 이 그 당직자로 보이는데 이 당직자와도 키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다 보이는데 저희가 이 김주혜의 성장을 꼽는 이유는 북한의 주민들은 식량난에 허덕이고 못 먹어서 못 크는 아이들도 많고 심지어 아사 직전에 이르는 아이들도 많은데 김정은의 딸은 저렇게 아버지와 키가 비슷할 정도로 폭풍 성장할 정도로 발육 상태가 좋고 그런 와중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본인들의 주민들을 다시 파병하면서 사지로 몰겠다. 이건 위원님 아무리 북한이어도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일단 그 저 사진도 보면요, 북한 주변에 간부라 하더라도 볼이 홀쭉합니다. 통통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몸이 좋으면 북한에서는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얼굴 색깔이 시커멓고 그 다음에 사실 깡 말랐거든요. 근데 보면 이설주, 김주혜, 김정은 나오면 사실은 다 풍만하거든요. 예. 그리고 셋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본인이 부담이죠. 그 주민들하고 같이 서 있으면은 정말 안쓰럽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내부에서 북한도 자녀 한 명 낳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암암리에 이 소식이 퍼지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노동자들이 들어가니까요. 예. 소식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건재해 보이지만 아직 겉으로는 안 나 있지만 파병에 대한, 왜냐하면 자식이 갔는데 연락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통일민족개념 삭제도 지금 설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건재한 모습, 후계 모습 이면에는 김정은의 또 불안이 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북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